1952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납니다. 참고로 푸틴이 태어난 곳이며 나중에 푸틴이 부시장까지 했었던 레닌그라드에 대해 잠시 알아봅니다. 레닌그라드는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발트해의 핀란드만에 접해 있으며 수많은 섬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립니다. 1713년 러시아 제국의 차르인 표트르 대제가 설립한 이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렸고,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 후 1918년 러시아 혁명 후 레닌은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1924년 레닌이 죽자 후계자 스탈린이 레닌을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로 불렀고, 1991년 다시 옛 이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꿉니다. 2010년 기준으로 5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푸틴의 할아버지는 레닌과 스탈린의 전속 요리사였고, 푸틴의 아버지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역사상 가장 긴 827일간 역사상 가장 많은 4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도시 전투인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중상을 입은 상위 군인이었으며, 어머니 역시 친정 식구들 다수가 전쟁통에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극을 겪습니다. 푸틴 부부의 두 아들은 전쟁통에 죽었고, 전쟁 후에 40이 넘어 세 번째로 낳은 아이가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의 집안은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었고, 푸틴 본인도 인정했듯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비행을 저지르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엄격한 가정교육과 운동 코치들의 지도 덕분에 푸틴은 고학년 시절부터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거듭납니다. 어린 시절 취미를 붙인 유도 삼바의 연말을 계속 이어가다가 대학 시절에 유도 사범 자격을 얻고 지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등 그럭저럭 프로급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10대 시절 푸틴은 나치 전복을 도우는 용감한 소련의 스파이가 주인공인 이야기 방패와 검의 소설과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푸틴은 한 명의 스파이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습에 감명을 받습니다. 푸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KGB 리셉션에 가서 스카우트를 받으려면 가급적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1970년 푸틴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푸틴은 에세이에서 B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A를 받습니다. 푸틴은 대학교 재학 시절에 회사법 조교수로 있던 아나톨리 숍차크를 처음 만납니다. 1974년 푸틴은 재학 도중 국가보안위원회 KGB에 스카우트 됩니다. 참고로 당시 KGB 의장은 유리 안드로포프였습니다. 푸틴은 회상합니다. KGB는 나에게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지만 시작하면 끝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교훈을 어린 시절에 이미 터득했습니다. 여담으로 푸틴은 걸을 때 왼손만 평범하게 움직이고 오른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는 KGB 요원 시절에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훈련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3년 푸틴은 교제 중이던 류드밀라와 결혼을 하고, 1985년 푸틴은 번역자로 신분을 속여 당시 동독일 드레스덴 KGB 지부에 잠입해 평범한 정보 업무에 종사합니다. 1985년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개방과 개혁을 내세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푸틴은 5년간의 동독 생활 중 서독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경제발전상과 동독 지도자 호네크가 쫓겨나는 것을 지켜보고는 소련에 맞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고 1990년 동서독 통일이 급물살을 타자 푸틴은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1990년 5월 푸틴은 레닌그라드 시의회 의장으로 임명된 대학교 스승 아나톨리 숍차크의 추천으로 국제관계 담당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의 개방에 반발한 소비에트 연방공산당이 고르바초프 축출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초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옐친 등에 의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1991년 12월 옛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이었던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14개국은 모두 독립한 후 국제협의기구인 독립국가연합을 창립합니다. 즉,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해체가 됩니다. 푸틴은 회상합니다. 국가는 40%의 영토를 잃었고 2,5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하루아침에 국경 넘어 독립한 옛 소련 공화국들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로 돌아올 수도
자신들의 친척들과 재결합할 수도 없었습니다. 푸틴은 1991년에 시장에 당선된 숍차크를 보좌하며 1992년에 부시장에 오릅니다. 이때 약 5년간 시청에서 나중에 잠시 대통령이 되는 메드베네프와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1994년, 1995년 체첸공화국 분리독립 1차 전쟁에서 두다예프에게 패해 체첸공화국이 사실상 독립하게 되자 옐친의 국내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체첸 지역은 카스피해 인근 원유의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러시아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푸틴은 1995년 아나톨리 숍차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의 재선에 실패한 후 숍차크와 KGB 선배들의 도움으로 옐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스크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후 친옐친 인사로 활동하며 인맥을 넓힌 푸틴은 옐친의 측근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들의 지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1998년 드디어 KGB 국장에까지 오릅니다. 1998년 옐친은 경제 악화로 대외 채무 유예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대통령 옐친은 급격한 개혁의 실패와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나빠지자 막강한 자본을 가진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인 베레조프스키의 추천으로 1999년 8월 푸틴을 총리로 깜짝 발탁합니다. 옐친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는 때마침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경제가 좋아지자 러시아 국민의 지지가 급상승하여 1999년 12월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현재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전신 통일러시아당이 높은 득표율을 획득합니다. 1999년 12월 옐친이 건강 문제로 사퇴하면서 푸틴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줍니다. 푸틴은 이때 보좌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메드베네프를 임명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푸틴은 초기에는 냉소를 받았지만 2000년 초 제2차 체첸 전쟁에서 반군을 강하게 진압하여 러시아인들에게 오랜만에 사이다를 안겨줍니다. 2000년 3월 푸틴은 대선에서 52.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고 러시아 2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2002년 체첸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이 일어나 푸틴의 단호한 지시에 의한 구출 작전에서 인질 850명 중 사망 133명, 부상 700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의 83%가 푸틴 대통령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단호한 조치에 흡족해 하였으며 이는 푸틴 지지율 향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2004년 3월 푸틴 대통령은 71%의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2004년 9월 또다시 체첸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베를란 학교 인질극이 일어나 1100명 인질 중 사망 333명, 부상 783명이 발생합니다. 구출 과정에서 러시아 특수부대 스메츠나츠 대원 10명도 순직합니다. 푸틴은 인질 역시 범죄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 인질극이 벌어지면 전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베를란 학교 인질극과 같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 해적들조차 러시아 연방 국기를 개양한 선박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 체첸 공화국은 선거 후 안정화됩니다. 2006년 10월 러시아 육군의 부패와 그들의 체첸 공화국에서 지위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자신의 아파트 로비에서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2007년 12월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인기 있는 64.24%의 득표율을 얻습니다. 푸틴은 헌법상 3선 연임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측근인 드미트리 베드베네프를 러시아 연방 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2008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메드베네프가 70% 득표로 당선됩니다. 2012년 팔레스타인에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들레헴에 푸틴 거리를 만듭니다. 201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63.6%의 득표율을 얻어 재선됩니다. 그러나 반대파 지도자이자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리스 nem초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2013년 6월 푸틴은 부인과의 이혼을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 EU와의 통합을 무기한 연기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수도 키예프에서 이에 반대하는 대정도의 대규모 유로마이단 시위가 발생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시위대의 압박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피신합니다.
2월 28일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에 2천여 명의 군을 파병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걸린 국기를 러시아의 국기로 바꿔다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친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선언과 함께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2014년 3월 18일에 러시아와 합병조약이 체결됩니다. 또한 2014년 4월 러시아 접경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를 일컫는 돈바스 지역에서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1만 명, 해외 망명자 100만 명이 발생했으며 2022년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2015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반대하던 보리스 nemtsov가 괴한에 의해 크렘린 근교에서 암살됩니다. 2015년 9월 러시아는 IS 반군 퇴치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첫 공습을 단행해 2011년부터 계속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합니다. 2015년 10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참고로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소수종파인 이슬람교 시아파 전체 인구의 약 7분의 1 집권 세력과 다수종파인 수니파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 간의 종교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사드는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반군은 아사드의 적대적인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대리전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러시아 대선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나 푸틴은 전체 투표 결과 76%의 역대 최다 득표율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합니다. 푸틴은 재선 공약으로 국내적인 공약보다 서방 유럽과의 갈등 관계를 내세워 강한 러시아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우크라이나는 원래 독립국가연합에서 비공식 참가국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독립국가연합을 탈퇴합니다. 2018년 11월 러시아 해양경비대가 케르치 해협을 항해하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적 3척을 자국령의 침범을 이유로 납포합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페트로 포론센코를 이기고 희극인 배우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됩니다. 최근에 푸틴은 본래 러시아 땅이었던 키예프 지방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나토 등을 비양심적인 범죄단체나 러시아를 압제하는 테러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웃국 벨라루스는 독립 직후인 1992년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며 1994년부터 28년간 장기 집권 중인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딸만 둘이 있는데 1985년생과 1986년생이며 한 명은 과학자, 한 명은 뇌분비학 전문가라고 합니다. 푸틴은 지구온난화와 얼음 깨는 세빙선 기술의 발달로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의 엄청난 지하 자원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근 세빙선을 이용한 북극 항로의 운항 일수는 기존 경로보다 10일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은 세빙선 건조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고, 그 후 푸틴은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력을 인정해 수십 척의 세빙선을 구매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류와 맞물려 한글 배우기, 초코파이, 보일러 등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고 하니 미, 러, 중, 일, 북한 등과의 국제 외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